네, 저희 오늘 2교시의 리서치 시간, 오늘 ESG 테마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수석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되게 중요해 보이는 내용인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렇죠? 아니 그 들어보시면 어렵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애널리스트고, 네. 그다음에 종목을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하죠.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방금 전 시간도 그랬지만 매크로죠. 이슈들이잖아요. 네. 근데 어떠세요? 직접 투자하시고 시장을 보면서 매크로가 예측이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CPI가 나와도 어느 때는 시장이 오르고 또 어느 때는 시장이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죠. 특히 최근까지 지금처럼 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고용 지표가 좋아도 주가는 빠질 수 있고 또 나빠도 주가가 빠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불확실성이 어쨌든 최근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저금리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겪어오면서 변화하는 거에만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 그래서 빨리 변화하는 것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변화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불확실성이 적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내일 해가 뜹니다에 투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미국이 금리가 오르든 금리를 뭐 떨어뜨리든 상관없이 네, 그렇죠. 투자해서 어쨌든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럼요. 변화하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특히 ESG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하지 않는 거에서 제가 주목한 분야는 물이에요. 아, 물.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저희 물 안 마실까요? 마시겠죠. 네, 이거 마실 거 아닙니까? 갑자기 뭐 50년 후에는 글쎄요. 안 마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저희가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4년 안 물은 계속 마시게 된다. 그러면 이런 변하지 않는 것에 혹시 투자할 수 있으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좋은 투자 방법이 그리고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깐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 투자를 지향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 세계 물 관련된 국가별 리스크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추가해 드리자면 물이 ESG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수자원 보호 그리고 환경 차원에서. 그런데 국가별로 보시면 이게 국가별로 물 관련된 리스크가 큰 위험이 큰 나라들입니다. 근데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죠? 어떤 공통점이 보이세요? 뭐 중동? 맞습니다. 예. 카타르, 이란,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다 중동이죠. 네. 중동의 국가들은 너무나 당연하죠. 사막이 많고 그렇죠.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동에 가보면 담수를 해서 주로 그래서 물을 충족해요. 바닷물을 이제 담수화 시켜서.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한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 인도가 껴 있네요. 예, 인도는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고 강이 굉장히 많아요. 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산림도 많고. 근데 이런 지역이 물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다는 건 뭔가 저희가 주목할 지점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물이 문제냐면 이제 물의 큰 분야가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정도 분야인데요. 물이 충분한데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폐수 처리도 안 되고 그걸 위생하게 식수로 만드는 것도 부족하고 위생시설도 부족하고 식수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이 이렇게 흘러도 뭐합니까? 강이 다 오염돼 있는데 어떻게 식수를 마십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인도의 이런 수처리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고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에 물에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네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한국하고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폐수 처리는 한국은 예를 들면 뭐 점수로만 하면 77점인데 인도는 2.2점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인도에 저도 한 2번 정도 인도에 가보셨어요?
가보지 않았고 네.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네. 그 판매하고 있는 생수도 그 가짜가 많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인도에 2번 가봤는데요. 네. 뭐 인도의 국가를 제가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네, 의도는 그렇죠. 아니고요. 일단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흐르는 물이라든가 이런 데도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있고 사실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도 지금 최근에 어쨌든 중국에서 뭐 문제들이 있으니까 많은 산업시설도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방금 전에도 애플이 인도에 투자를 하고 애플에서도 아이폰 이제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럼 인도에 공장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이런 수처리 부분이라든가 폐수처리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인프라예요. 인프라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 가서 인도에 하수 처리를 투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국가의 자산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많이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런 국가가 그런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도가 그동안은 이제 한계에 노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인도가 이런 SOC 분야, 쉽게 말해서 인프라 부분을 과감하게 민간하게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이 이런 장기적으로 좋은 분야에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운영해서 계속 이게 돈을 벌 수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ES 차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차원에서 인도의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잠깐 표를 봐주시면 일단 폐수 처리 관련돼서 저희가 인도 기업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폐수 처리를 인프라 건설하는 이런 건설 회사뿐만 아니라 폐수 처리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투자하는 회사들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인도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도의 수처리 기업들, 폐수 처리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폐수 처리가 되면 다음으로 뭐가 될까요? 이제는 뭐냐면 막상 강도 좀 깨끗해지면 사람들이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수기 분야입니다. 정수기. 이거는 또 당연한 변화예요. 그죠? 그래서 인도가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상수도 공급 비율이 9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돗물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질이 나쁜 거죠. 질이. 예, 그러니까 상수도에서 수돗물이 나오는데 좀 냄새가 나오나?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거를 음용수로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기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인도의 정수기 시장 이런 기업들도 저희가 정리해서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연구원님 이런 인도 관련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인도 시장은 저희가 투자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 저희 미래에셋증권이 조만간 뭐 이게 의도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저희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조만간 인도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예, 그런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사실 인도 기업 아시죠? 굉장히 좋은 거 인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주가가 안 좋지만 인도가 상대적으로 계속 아웃퍼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도의 이런 수처리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고 이제 아까도 전제했듯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잖아요. 계속 강물에 뭐 인더스 강이나 겐지스 강에 계속 쓰레기가 떠다니고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하지 않는 차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ES 차원에서 저희가 도전을 많이 받을 거예요. 뭐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이 되고 환경오염도 많이 되겠죠. 사실 인류의 좀 거창하게 말해서 인류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후변화도 오고 온도도 높아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인류가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동안도 사실은 계속 기온은 올랐고요. 홍수에도 많았고 뭐 동물들의 공격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어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심각하지만 저희 그동안 역사적으로 전쟁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위기들을 사실은 인류는 어떻게 극복해 왔느냐면 혁신으로 극복해 왔죠. 전 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혁신을 통해서 인류는 계속 극복해 왔다. 근데 그 혁신의 중심에는 뭐냐면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ESG 차원에서 환경 위험과 그리고 온실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 위기라는 도전을 받을 텐데 저는 이 기술을 쉽게 말해서 클린텍 환경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뭘 해봤냐면요. 전 세계 주요국들, 기업들 대상으로 누가 더 많이 환경 기술을 갖고 있느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를 봤더니 어떻게 보이세요? 일본 기업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의외네요. 의외네요, 진짜. 예. 그래서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4차 혁명이라든가 이런 쪽에 빅테크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환경 관련된 테크, 예를 들어서 저탄소 분야라든가 뭐 쉽게 말해서 쓰레기 처리나 하수 처리 이런 부분에 일본 기업들이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양질의.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본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저희가 근데 한번 궁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그렇게 관심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요건 뭐냐면 탄소 배출 한계 감축 비용 곡선이요. 한계가 두 번 들어가서 죄송한데 한계 감축 비용 곡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탄소를 1톤 줄이는데 누가 더 많이 돈이 들어가나? 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보시는 표에 의하면 일본이 JPN이죠? 예. 예. 일본이 쉽게 말해서 탄소를 1톤 줄이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적게 들어갑니까? CHN은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탄소를 1톤 줄이는데 중국은 조금만 노력해도 팍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할 여지가 없죠. 쉽게 줄일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공해가 심하다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신 줄이는데도 쉬울 수 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일본은 산업 설비라든가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탄소를 조금만 줄이려고 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더 잘 됐던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만 해도 쉽게 말해서 정부가 올림픽 하니까 이제부터 내연기관차 몰고 나오지 마 하면 바로 다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이 저탄소 분야의 특허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환경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ESG 차원에서 이런 산업이 굉장히 커질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 또 변하지 않는 미래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기업을 관심 있게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 이게 개인 투자 분들한테 이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매크로나 아니면 탑다운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갖잖아요. 근데 막상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그렇죠. 골라내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런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ETF가 있어요. ETF. 근데 ETF를 바로 투자할 수 있지만 하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ETF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 전문가들이 그걸 고민해서 ETF 안에 그런 종목들만 몰아놨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팬 일본의 환경 테크라고 그러면 한번 그냥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데 쳐보는 거죠. 재팬 클린 테크 뭐 ETF 그렇게 찾아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저희가 글로벌엑스 클린텍 재팬 ETF 에코티 ETF가 있는데 여기에서 편입된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기업들이 클린테크 관련된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고 난 이 기업들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ETF를 하셔도 되지만 개별 종목도 분석하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다이킨, 토토, 구리따, 뭐 린나이, 릭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요거 회사들 잠깐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잠깐 소개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이키라는 일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에어컨을 가장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MS 1위. 한국은 LG하고 삼성의 에어컨 1등이지만 전 세계에서는 다이킨이 1등이에요.
근데 에어컨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온실가스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뭘 써야 됩니까? 올라가니까 에어컨 에어컨 써야죠. 써야죠. 에어컨 예. 써야죠. 예. 근데 에어컨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아. 그러면 또 온도가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인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인도는 에어컨 보급 비율이 전 인구에서 10% 내외예요. 그렇겠죠. 근데 앞으로 경제 발전이 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에어컨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럼 인도 같은 데서 에어컨 많이 쓸수록 온실가스 많이 배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도 기온을 더 올려요. 그럼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사실은 이게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데 최근에 이 다이키라는 회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하게 줄인 냉매를 개발했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에어컨이 이런 분야의 기술을 통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기업들을 보는 거고 예를 들면 이 회사도 여러분 친숙하시면 린나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아, 보일러. 네. 예. 이 회사가 전 세계 최초로 수소 보일러를 가정용 보일러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용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보일러계의 전기차가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본 기업들 보시고 뭐 예를 들면 지금 NGK라는 회사는 내연 매연가스를 현저하게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필터를 개발했는데 이런 특허를 갖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 에바라라는 회사는 그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게 플라스틱 관련된 폐플라스틱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이제 프로세스를 특허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인류가 저탄소로 가고 친환경으로 갈수록 일본의 기업들이 각광받을 수 있고 그런 특허가 좀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지금 일본의 기업들을 투자하기에 사실은 해외 투자하는데 저희가 환율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본이 지금 엔저인 상황이고 또 하나 뭐냐면 엔저 상태라는 건 일본의 기업들이 수출도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수출에 대한 성장성도 높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흥미로운데 근데 일본은 투자가 가능하죠? 네, 쉽죠? 일본은 투자 가능하고 개별 종목 매매가 또 불편할 게 없죠. 그럼요. 단위가 좀 단위가 좀 크긴 합니다. 예, 크죠. 네, 네.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는 하셔야 되는데 예. 뭐 또 너무 작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 크지도 않아서요. 투자자분들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일본 기업들은 이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환경 관련된 주제로 해서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저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져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속해 있는 기업들도 역시 실적이 있는 거고 실적이 바뀜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있을 건데 네. 그 어떻게 물론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네. 그걸 구성하고 있는 기업 자체들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나 어떤 의심?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어떻게 저희가 좀 없앨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주식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언제나 그렇죠. 예. 저희가 뭐 길거리 다니면서도 사고 팔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투자자분들이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 언제만 고민해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언제만 너무 고민한다는 게 전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투자하느냐가 중요해 보여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왜 언제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전 본질적으로 저희가 근데 막 이렇게 한 번에 확 투자했다가 거기에 물려 있거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가 고민되는 거죠. 근데 투자의 방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만 제대로 딱 정했다면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투자하면 언제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투자 방법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실적 좋을 때 바로 또 샀다가 실적 또 좋으면 또 팔고 뭐 실적 나쁘고 이렇게 변동성을 하는 것보다 이런 변하지 않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왓을 결정했으니까 왜는 신경 안 쓰시고 꾸준히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좋은 게 적립식 투자 방법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앞으로 이런 투자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저희가 특히 코로나 기간에 하도 막 확 빠졌다 확 오르고 이랬으니까 그런 어떤 그 변동성을 사실은 저희가 대응해야 되니까 바로 팔고 바로 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주식 투자를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언제만 고민할까. 그래서 아유 어제 살 걸, 아유 어제 팔 걸 이런 고민들을 주로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적절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 연구원님이 1탄, 2탄 또 있는 겁니까 혹시? 왜냐면 지금 가버넌스가 안 보여갖고 ESG에서 가버넌스. 가버넌스요. 네. 그러니까 회사별. 이게 회사에 뭐 최근에 뭐 메타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뭐 마크 주커버가 너무 이제 자기의 의결권이 높다 보니까 네. 회사의 횡포 비슷한 거 한다든지 네. 어떤 이렇게 지배구조 관련해서 네. 예, 혹시 중요하죠. 예, 어. 그 내용이 없어갖고 다음에 또 준비하시나요? 예, 그럼요. 저희가 사실은 미래에셋증권 ESG가 매달 이렇게 저희가 어떤 토픽을 갖고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 물과 일본, 재팬, 일본 좋네요. 테크였고 네. 환경 테크였고 저희가 조만간은 그런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들 다룰 예정이고요. 충분히 뭐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야 시장이 꼭 빠져도 뭐 저기 할 게 있네요. 있기는 볼 게 있네요. 예. 그럼요. 예. 아니 제가 그 물론 확률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복권 사면 당첨 안 되잖아요. 그죠? 당첨 가능성이 낮죠.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렇죠. 1등 누군가 되잖아요. 되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 기회가 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기회를 또 잘 보시고 이렇게 뭔가 좀 컨셉을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동안 잘 안 되셨다면 그러면 좀 그동안 봐왔던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또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다르게 보시고 그런 측면에서 ESG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내용 잘 들었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ESG 워터에 관해서 물에 관해 좀 깊게 예. 얘기 나눠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선한 주제였던 것 같고요. 네, 물 중요하죠.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부사장님과 함께 개장시황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